자,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132페이지 가볼게요. 대손 세액공제. 자,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로 그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세액, 자, 부가가치세 포함인 거예요. 법조문이 이렇게 매출세액 거기 채권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된 채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라면 대손금의 110분의 10, 왜 110분의 10이 공식이 되는지 알겠죠? 법조문 자체가 전제가 채권은 부가세 포함된 채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아주 옛날 문제는 매출세액에서 더한다 뺀다 이런 걸 장난쳤던 거고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고요. 요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죠.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2번 질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인정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일단은 제가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 이게 이런 말들이 왜 있냐면 얘가 폐업하면 사업자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에서 조정이 안 되니까 안 해주려고 그래. 국가에서 받아야지 주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어쨌든 폐업하기 전에 확정돼야 되는 건 맞아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급받은 받은 사업자의, 자, 거기다 밑줄 그어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손이 확정되는 때 빼고 더하는 거예요. 대손이 확정되는 때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받은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해줘야지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잖아요. 대신 가산세는 물리지 않을 것이다. 대손세액 공제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거예요. 회수.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잖아요. 그랬다 돈을 다시 받으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이번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가 말문제 나면 지문이 좀 길어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및 제조 판매하는, 자, 밑줄 그어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내국법인 주 A의 2021년 1기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확정 신고와 함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대손 세액은 얼마인가? 즉 서류 제출도 지금 요건인 게 물음에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손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 A는 채무자 재산의 저당권을 일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저당권에다 밑줄 그어볼까요? 저쪽 상대방이 만약에 대손 사유가 발생했어요. 부도 발생 같은 거 했어요. 그래도 내가 저당권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면 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처 값부터 볼게요. 이건 법인세, 소득세 내용이 조금 기억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외상 매출금. 자, 얘는 대손 사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출자 전환과 면책 결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면책 결정은 회생이 들어가면 채권자들을 법원에서 나라비 세워가지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다 감액하는 거야. 담보 있는 애들 빼고. 담보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 채권 비율을 그냥 다 감액해버립니다. 너네 이거 못 받는다.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다 같이 10%로 감액해버린다는 건 900만 원 한꺼번에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대손사유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20만 원이 우선 대손 금액이 대손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0월 5일 날, 우리 2021년 1기입니다. 10월 5일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공급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21년 12월 5일에 부도 발생했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음상의 채권이면 내가 중소기업인지 상관없어요. 내 어음상의 채권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거고요. anyway, 자, 6개월이 경과됐나요? 안 됐죠. 왜냐면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부터 6개월인데 그렇게 하면 2021년 2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1기 거 계산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적용 요건이 안 됩니다. 2018년 8월 1일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2021년 4월 7일 채무자 강제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 매출금 대손사유 충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제 집행해도 회수할 수 없다. 대손사유 중에 하나고요. 110만 원 중에 10만 원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만 원과 10만 원 합치면 토탈 30만 원 되겠죠.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과세사업자 갑과 을 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20년 2월 1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갑이 을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급 시기는 20년 2월 1일이에요. 2020년 2월 1일 공급이 있었고 갑이 을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 공급 대가로 약소금 5,500을 받았지만 지급 기일이 2020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1일이 지급 기일입니다. 그래서 부도라는 건 원래 어음수표법 배웠어요? 상법하면 어음수표법 배우지 않아요? 그럼 부도 배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 부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만기일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안 입을 일을 또 그래서 부도가 발생하는 거잖아. 부도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먼저 가서 약속금 확인을 받을 수 있잖아. 왜냐면 내 채권의 지급기일은 10월 1일인데 다른 애들도 다 지금 부도 났다고 하면 난 금융기관에 가서 부도방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도 확인을 먼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세법은 부도 발생일을 언제부터 보느냐? 지급기일 이날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 부도 확인을 받으면 그 날을 우리 세법상 부도 발생일로 본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금융기관의 부도 확인일은 언제래요? 9월 20일이라고 돼 있죠? 20년 9월 1일, 9월 20일. 그래서 요 날이 정확한 날이야. 2020년 9월 20. 요 날을 우리가 부도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야. 세법에서는. 부도 발생일 이렇게 부릅니다. 어차피 이날이든 상관은 없어요.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날. 그러면 이게 2020년 2기니까 2021년 1기에 6개월이 지난 날이 되는 거죠. 2020년 1기. 이 날이 대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기에 다시 뭐 했어요? 변제한 거죠. 2기에 다시, 지금 여기는 1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2기에 2021년 2기에 회수했으니까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세액을 다시 더해야 될 거고, 저쪽 공급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야 되겠지. 변제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 나와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은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갑은 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죠. 부도 발생부터 6개월이 지난 때니까 21년 1기에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갑은 2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나와있죠. 요거는 맞죠. 왜냐면 이때 실제 다시 회수했으니까 21년 2기에는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을은 20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에 차감한다.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듯이 매입세액도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1기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을은 2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니까 아니라 그때는 다시 변제를 했으니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가산한다가 맞겠습니다. 5번 질문, 을은 21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매출세액에 차감한다. 이것도 틀렸죠. 을은 공급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정의 대상이 매출세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된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매입세액 종합 납부세액 이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7번, 소세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조업이고 개인사업자예요. 의제 매입세액, 소세지 나오면 의제 매입세액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4분의 4가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104분의 4를 시험장에서 쓰시면 되고, 21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 내역이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1년 풀타임으로 다 들어갈 거야. 6개월 풀타임으로. 예정 확정 안 나누고. 21년 1기 확정신고시. 근데 시험은 뭐래요? 확정신고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1차 시험은 2차랑 좀 달라. 이게 그냥 막 하는 거야. 부가세 자기네가 확정으로 놓기도 하고 전체로 놓기도 하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예정 확정 안 나눈단 말이야. 그렇지만 자기가 굳이 신고하면 예정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1기 확정 신고 때 얼마 받느냐 요거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자료부터 나와 있죠. 1번은 지금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을 산 거죠. 3,120만 원을 매입하여 소세지 제조에 전부 사용했습니다. 지금 겸용사업자가 아닌 거죠. 겸용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분 다 필요 없고요. 기말 재고 상관없고 구입 시점에 다 공제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뭐 운임 등 따로 바를 것도 없잖아요. 3,120만 원인가요? 여기에 104분의 4 적용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 나옵니다. 그게 120만 원이고요. 두 번째 자료 가보겠습니다. 소세지 배달을 위해서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자동차. 자, 여러분 승용자동차는요. 매입세 공제가 원래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엇에 사용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영업용이라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지 않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용 냉장고를 샀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20만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4번.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누락돼 있어요. 요번 확정 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될 걸 먼저 말씀드리면 매입 쪽은 매입 가액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매입 세액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밑줄이나 형광펜을 잘 치면서 매입은 세액인지 가액인지를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고 숫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예정 신고 시 매입 세액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세액 누락액을 확정 때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5번째, 19년 1기에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했던 대손세액이 있어요. 자기가 돈 안 줬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있었고 이걸 2021년 1기에 전부 다 변제를 한 거죠. 그쵸? 그런데 3월 10일 날 다 변제를 했어요. 지금 날짜가 3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정 신고 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때 다 반영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손 세액공제도 마찬가지고 변제로 인한 매입세액 조정도 전부 다 확정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이 실제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해도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 처리하는 거고 변제를 예정 때 했어도 확정 때 다 조정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30만 원을 매입세액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변제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 밖에 매입세액 공제란에 있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변제한 금액은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음 자료에 따라 과세사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주 A. 이 문제가 공제율 제일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102분의 2예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개인도 104분의 4. 근데 이놈의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는 좀 복잡한 거죠. 법인은 106분의 6이 되고요. 개인은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어요. 어쨌든 짜증나는데 106분의 6입니다. 자,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1번 자료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매입 명세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번부터 가볼게요. 1번에 가. 보시면 4월 10일에 외국산 미가공 농산물을 매입을 했고 식품 제조용 원료로 전부 사용했어요. 식품 제조업의 공급가액은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 원. 자, 3억 원이니까 거기에 40%가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매입으로 최대 얼마까지 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1억 2천까지 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가액이 얼마예요? 5,300이죠? 당연히 다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5,300에 곱하기 106분의 6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요. 그 금액이 3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번 가보겠습니다. 나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월 3일 음식점 건물이 임대인 주 갑에게 4월 1일부터 임차료 6월까지 총 2,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에 착오사항으로 2천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에 세액, 수량, 단가 이런 거 보니까 임차료가 실제로 2,100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이 금액 2,100을 기준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매입 가액이 2,100이니까 세액은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은 210만 원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저쪽에서는 다 받아올 거 아니야. 2,000으로 해서도 과소기재가 된 거니까 공급하는 자한테는 2,100을 기준으로 다 받아올 거 아니에요. 매입도 그만큼 다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번 자료를 보면요. 5인용 승용자동차죠. 공제 대상 아닙니다. 우리 업종이 택시 사업을 하거나 렌터카 사업 이런 걸 해야지만 공제가 되는 거고요. 4번 6월 30일 대형 냉장고를 1,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는 다음날 교부받았습니다. 지연 수치한 것에 불과하고요. 6월 30일 날 작성해서 7월 1일 날 줬다는 얘기예요. 작성을 하루 늦게 하면 지연 수치가 되는 거고 공제는 되는 겁니다. 7월 25일까지만 교부받으면. 그래서 그 금액이 100만 원 되겠네요. 100만 원이 매입세 공제에 추가되는 거고요. 자, 2번 자료를 보면 3월 20일 을로부터 간판을 매입했지만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지만 누락을 한 거예요. 예정 때 누락한 건 확정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50만 원 추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료는 매입자 발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5월 1일에 병으로부터 경영 자문 용역을 받았습니다. 400만 원 매입했지만 세금 계산서를 그놈을 쉽게 안 준 거야, 지금. 그래서 주 A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확인해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4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부가세 별도로 40만 원으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다 합치면 약 700만 원이 나옵니다.